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하니까요. 이번에 책 맛보기 하는 책의 저자 올리버 섹스는 신경학 전문의이자 교수이며 작가입니다. 의학계 관련 상식이 부족한 제가 알기로 신경학은 뇌과학을 포함합니다. 병원의 신경과는 뇌와 관련된 진료 행위를 합니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운동장애, 언어장애, 두통, 어지럼증, 간질, 건망증, 기억장애, 시각장애, 우울증, 조현병, 뇌종양 등을 예방 혹은 치료를 합니다.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이 책은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관한 24편의 논픽션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2006년 발행본이지만 1985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의 책입니다. 과학계에서 35년이면 최신 경향을 접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뇌과학을 포함한 신경학 분야의 연구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책날개에서 책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옮겨봅니다. 저자는 신경병 환자들과 특별한 교감을 이루며 현대의학의 이해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임상 사례에서 의학적 일화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단순히 질병 전개 과정의 기록을 넘어 환자들 내면의 이야기를 되살려내는 그의 독특한 임상법은 오로지 기계적 검사와 데이터에 의존하는 현대의학 속에서 더욱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저는 사실 임상 사례를 전달하는 책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설사 임상 사례들이 많은 독자들의 독해에 도움을 줄지라도 사례의 대상자가 침해받을지도 모를 인권이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고 싶어 의사에게 낱낱이 고한 환자 자신의 속내를 환자의 과거 병력과 함께 의사 자신의 책에다가 노출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무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발병 원인을 온전히 추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환자 관찰에도 만전을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책은 뇌에 관련된 환자를 다루고 있으므로 임상 사례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회자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설사 위법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횡포가 어쩔 수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독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건져 올린 깨달은 바는 있었습니다. 끈질긴 투병이 아니라 태어난 적응이 시각인식 불능증 환자가 일상과 예술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소중한 깨달은 바를 책 맛보기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책의 첫 이야기는 표제작이기도 한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입니다. 눈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시력을 잃어가는 음악선생 T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병원에 들렀다가 신경과로 연결되어 저자와 만나게 된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그는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장애를 가진 환자로 통칭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고 삽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를 모자로 착각하고 자기 머리에 쓰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입니다만 그와 아내는 늘 있어온 일이라는 듯 태어납니다. 그가 일상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요약해 봅니다. 피 선생은 성악가로 명성을 날렸던 지방의 음악교사였다. 학생들이 다가와도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를 알았다. 착각과 실수가 빈번해지자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웃고 그도 웃어넘겼다. 역설과 과장의 유머 감각은 그의 장기였다. 음악적 재능은 여전히 빛을 발했다. 건강도 나빠지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아서 유발한 실수는 익살과 재치로 대처했다.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검사 결과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분의 이상이 시각적 기억력과 상상력의 부분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피 선생은 잃어버린 자신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투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는 그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을 뿐이다. 투병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피 선생의 부인은 커피와 맛있는 케이크를 차려놓고 우리를 불렀다. 피 선생은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접시를 끌어당긴 다음 멜로디에 맞춰 먹었다. 그 모습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의 아내에게 그가 어떻게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고 목욕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늘 두는 장소에 옷을 갖다 두면 노래를 흥얼거리며 혼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갈아입는다고 했다. 그 아내는 노래뿐 아니라 시각을 잃은 남편이 그림도 잘 그린다고 말했다. 그 그림들을 둘러보니 초기 작품들은 모두 생생한 느낌이 살아있는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세밀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추상적, 기하학적, 입체파적으로 변해간 것이었다. 최근 그림은 선과 얼룩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려져 있었다. 느낌 그대로를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어머나, 의사 선생님. 그림 볼 줄 모르시네요. 선생님은 예술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시나요? 처음에는 사실주의였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나 추상적인 비구상 그림으로 발전했잖아요. 라고 말했다. 발전한 것은 예술성이 아니라 병세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가련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한 말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병세와 창작력이 투쟁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융합도 보였다. 그렇다 해도 마지막 그림 속에는 시각인식 불능증의 흔적이 보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피 선생은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대신 음악에 맞춰 행동할 수 있었다. 음악이 삶 자체인 그에게 음악 속에 파묻혀서 생활하라는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음악을 생활의 중심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로 여기면서 지내라고 한 것이다. 노래와 그림이 함께하는 피 선생의 일상은 시각을 상실해가는 그에게 적응하고 맞춰주는 태연한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간혹 제 주변에서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을 그럭저럭 살아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낯선 곳에서 발을 헛디기도 하고 넘어져서 낭패를 보면서 자신의 시력에 차츰 맞춰가며 적응해갑니다. 차츰 안 보이고 차츰 안 들리는 것에 차츰 적응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직접 만나면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저자만큼 피 선생이 놀랍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 선생 곁에서 피 선생의 일상을 유지 가능하도록 도우는 그의 아내가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피 선생의 일상을 지켜주는 파수꾼일 뿐만 아니라 피 선생의 그림에 기꺼이 흔쾌히 반하는 마니아였습니다. 유머와 노래와 그림으로 하루 종일 보내는 피 선생과 요리와 빨래와 정리정돈을 하는 그의 아내는 서로에게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하도 태연해서 더 감동을 줍니다. 지금까지 황진이었습니다.